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넓혀나간 주나라. 주나라는 통치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땅이 넓어진 만큼 왕이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 통치 제도가 봉건제였습니다. 봉건제를 쉽게 표현하자면 중앙, 즉 수도 그 부근 지역은 왕이 통치합니다. 근데 중국 문명은 왕이라는 표현보다 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 우리 이거 이집트 문명에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랑 비슷한 명칭이죠. 즉, 당시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과 가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도자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구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앙은 천자가 통치를 했고 지방은 누가 통치를 하냐? 바로 천자의 친척, 가족 또는 천자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공신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제후라는 직책으로 삼아서 각 지역을 주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천자는 제후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는 그 땅에서만큼은 왕처럼 지낼 수 있었죠. 대신 천자에게 충성해야 했고 천자를 위해 세금을 내야 했고 천자가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제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땅에서 왕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건제의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봉건제 초기에는 천자와 제후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왕과 가까운 친척 또는 가족이었고 충성심이 높은 신하였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친척들의 후손, 신하들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제후 자리를 잇게 되면서 점점 왕과 제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조상끼리야 친했지 우리끼리야는 친한지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제후들은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주 성왕은 나급이라는 걸 건설했습니다. 이후 낙양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지금의 러양시입니다. 이후 주 여왕은요. 나쁜 정치를 하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에 따라 왕이 도망가게 되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제후의 권력들이 강해집니다. 이후 주 선왕은 제후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는데요. 주 여왕이 도망가고 제후들이 새로운 천자가 필요하여 주 선왕을 즉위시킵니다. 주 선왕은 주나라의 힘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주변 민족의 공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주 유왕은 다시 나쁜 정치를 하게 되고 내부 다툼이 발생하여 왕이 사망하게 되면서 주 평왕까지 오게 됩니다. 주 평왕 때 서북쪽에서 견융족이라는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옵니다. 이 세력이 너무 강력하여서 수도를 이동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호경, 장안, 시안에서 나급, 낙양, 러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역사학자들은 호경을 수도로 삼았던 주나라 시대와 나급을 수도로 삼았던 주나라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호경은 나급보다 서쪽이었기 때문에 서주시대라고 부르고요. 나급은 호경보다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주시대라고 부릅니다. 서주시대까지는 천자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주시대부터는 제후의 권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천자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전국의 제후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770년입니다. 이 770년부터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동주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같은 시대가 아니라요. 춘추시대부터 시작되어 전국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